세상에 완벽한 악마가 존재한다면 그건 아마 우리 회사 대표인 강태진일 것이다. 패션업계의 꼭대기에 군림하는 태성그룹의 대표이사 강태진. 다부진 어깨 위로 떨어지는 완벽한 맞춤 정장, 서늘하게 가라앉은 눈빛, 그리고 사람을 피말리게 하는 완벽주의까지. 그와 단 3분만 대면하고 나면 누구나 영혼이 탈탈 털린 기분을 느끼게 된다. 그리고 그 악마의 곁에서 매일 지옥을 맛보고 있는 수석비서가 바로 나였다. 입사한 지 어느덧 3년. 그동안 내가 겪은 강태진이라는 남자는 감정이라곤 단 한 톨도 심장 속에 존재하지 않는 기계 같았다. 직원들이 서류 오탈자 하나라도 내는 날이면 그는 화를 내는 대신 서늘한 목소리로 단 한마디를 던지곤 했다. 이런 기본적인 실수가 반복된다면 본인의 자리 역시 다시 생각해 봐야겠죠. 그 낮고 깔린 목소리 속에는 일말의 자비도 없었다. 심장이 바닥으로 쿵 떨어지는 듯한 압박감. 그 때문에 나는 지난 3년간 단 하루도 편하게 잠든 적이 없었다. 오늘도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부터 손에 땀이 흥건할 정도로 긴장해야 했다. 대표실 문고리를 잡는 내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려왔다. 비서실 당장 들어오세요. 인터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예의 그 서늘함 그 자체였다. 나는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숨을 깊게 들이쉬고는 문을 열었다. 대표실 안은 언제나처럼 정갈하고 차가운 공기로 가득했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이는 거대한 집무실 책상 앞에 강태진 대표가 앉아 있었다. 그는 서류에서 눈조차 떼지 않은 채 손가락 까딱여 내게 다가오라는 신호를 보냈다. 이 결제건 수치가 이상합니다. 지난 분기 데이터와 비교해서 다시 가져오세요. 아, 죄송합니다. 바로 수정하겠습니다. 나는 90도로 허리를 숙여 사과하며 서류를 받아들었다. 그가 내뱉는 한마디 한마디는 언제나 날카로운 비수 같아서 내 자존감을 갉아먹었다. 매일 밤 퇴근길마다 내가 왜 이 부조리한 지옥에서 버티고 있는 걸까 자문하며 눈물을 훔쳤던 기억들이 스멀스멀 올라왔다. 그는 아마 내가 당장 내일 그만둔다고 해도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을 것이다. 나라는 존재는 그에게 그저 효율 좋은 소모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닐 테니까. 서류를 품에 안고 대표실을 빠져나오려던 그때 책상 위로 살짝 빚어나온 무언가가 눈에 들어왔다. 너무나 의외의 물건이었다. 언제나 칼같은 완벽함을 추구하는 그의 책상 한 구석. 수많은 결제 서류와 노트북 사이에 숨겨져 있던 건 다름 아닌 꼬깃꼬깃 접힌 작은 메모지와 빛바랜 옛날 사진 한 장이었다. 순간 심장이 쿵 하고 크게 내려앉았다. 그 서늘한 철면피 다려진 진짜 그의 모습은 과연 어떤 것일까? 내가 매일 마주하는 이 지독한 압박과 냉정함은 과연 진짜 그의 본 모습일까? 아니면 나조차 상상하지 못한 엄청난 오해의 연속이었을까? 최근 몇 달간 내가 모시는 강태진 대표님의 행동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기이했다. 완벽하고 냉철하기로 사내에 소문난 그가 마치 내 주변에 보이지 않는 방어막이라도 치려는 듯 굴기 시작한 것이다. 사내 파티나 공식 석상에서 특히 그랬다. 샴페인 잔이 오고 가고 분위기가 무르익을 때면 임원진들이나 다른 부서 팀장들이 나에게 다가와 가벼운 농담을 건네거나 명함을 요구하는 일이 종종 있었다. 그럴 때마다 귀신 같은 타이밍으로 강태진 대표가 내 앞을 가로막았다. 여기는 비서실 업무 영역입니다. 사적인 대화는 근무 시간 외에 하시죠. 그는 특유의 낮고 서늘한 목소리로 상대방을 압박했다. 대표의 예리한 시선에 주눅이 든 임원들은 황급히 자리를 피했고 나는 그의 거대한 등에 가려져 그들의 시선으로부터 완벽하게 차단되었다. 나는 그저 그가 우리 회사의 기강을 잡고 비서가 사적인 침묵으로 업무에 소홀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철저하게 행동한다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그 방어는 지나치게 철저해서 때로는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설상가상으로 주말에도 그의 호출은 이어졌다. 평소라면 철저하게 공과 사를 구분하며 주말 연락은 엄금하던 그였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월요일에 제출해야 할 자료라며 사소한 문서 검토부터 심지어 개인적인 취향에 맞는 서적이나 물품을 구매해달라는 이해할 수 없는 지시까지 내렸다. 여비서, 지금 당장 내 오피스로 와서 이 서류의 오탈자부터 다시 확인해. 당장 월요일 오전 회의에 써야 하니까. 토요일 오후 집에서 휴식을 취하던 내 스마트폰이 울렸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무뚝뚝하고 차가웠지만 묘하게 조급한 기색이 묻어나는 것 같기도 했다. 결국 나는 헐레벌떡 옷을 차려입고 회사로 향할 수밖에 없었다. 텅 빈 30층 대표실은 적막했고
창밖으로는 주말 오후에 나른한 햇살이 부서져 내리고 있었다. 대표님, 요청하신 서류 검토를 위해 왔습니다. 내가 문을 열고 들어가자 책상에 앉아있던 강태진 대표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깊고 서늘한 눈동자가 나를 향했다. 서류를 건네받는 그의 손끝이 스쳤을 때 나는 그가 평소보다 훨씬 더 예민하게 긴장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 이토록 오만하고 냉정한 대기업의 CEO가 어째서 나와 관련된 사소한 일거수일투족에까지 직접 개입하며 이토록 철저하게 나를 감싸고 도는 것인지 나는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탁상 시계의 바늘이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사무실 안에는 나지막한 공조기 소리만 맴돌았고 내 모니터 화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푸르스름한 빛만이 내 지친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지난 3년간 이 자리는 내 치열한 청춘의 증거이자 자랑스러운 성취였다. 하지만 요즘 들어 이 공간은 거대한 밀폐 용기처럼 나를 숨막히게 조여오고 있었다. 강태진 대표. 그 이름 석자만 떠올려도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완벽주의자이자 사내에서 얼음군주로 불리는 그였다. 늘 철저하게 선을 긋고 냉철한 시선 하나로 사람을 압도하던 그였다. 회의실에서 내 보고서의 오탈자 하나를 매섭게 지적하던 차가운 눈빛, 그건 익숙했다. 내가 견뎌온 상사였다. 문제는 최근 몇 달간 보여준 그의 기이하고도 모순적인 태도였다. 지난주 사내 파티를 떠올렸다. 다른 임원이 나에게 다가와 잔을 부딪히려 할 때 마치 기회라도 노렸다는 듯 강 대표가 불쑥 그 사이에 끼어들었다. 그의 넓은 어깨가 내 시야를 완전히 가로막았고 서늘한 목소리로 그 임원의 말을 일축해버렸다. 그건 단순한 업무적 통제가 아니었다. 사람의 숨통을 조이는 듯한 설명할 수 없는 집착의 기운이 묻어나는 태도였다. 그리고 주말마다 이어지는 이해할 수 없는 호출들. 급한 결제 서류라는 명목이었지만 막상 사무실에 가보면 실상은 별것 아니었다. 그는 다만 내게 커피를 건네거나 창밖을 바라보며 쓸데없는 질문을 던질 뿐이었다. 그 남자의 서늘한 눈빛 속에 감춰진 묘한 온기, 혹은 감시처럼 느껴지는 그 시선은 날이 갈수록 내 정신을 갉아먹었다. 이건 가스라이팅이나 다름없어. 나도 모르게 혼잣말이 튀어나왔다. 겉으로는 차갑게 거리를 두면서 은근히 내 일거수일투족을 통제하려 드는 그 이중적인 태도. 나를 향한 그의 행동은 친절도 배려도 아니었다. 내 마음을 흔들어 놓고 영혼을 서서히 말려죽이는 잔인한 심리적 고문이었다. 더 이상 이렇게 버티다가는 내 심장이 먼저 내려앉을 것 같았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를 움켜쥐고 인사관리 시스템에 접속했다. 그리고 화면 구석에 있는 사직서 제출이라는 붉은색 버튼을 응시했다. 심장이 미친 듯이 쿵쾅거렸다. 이 회사를 그만두면 내 화려한 경력에 흠집이 날지도 모른다. 이 업계에서 강태진이라는 거대한 산의 눈밖에 난 채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는 내 커리어의 유일한 구원자이자 동시에 가장 거대한 동아줄이었다. 그 동아줄을 제 손으로 끊어낸다는 것은 사회적 자살 행위와도 같았다. 하지만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마른 세수를 하며 떨리는 숨을 몰아쉬었다. 모니터 불빛에 비친 내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눈을 질끈 감았다가 뜨며 나는 마침내 결심한 듯 마우스를 움직여 커서를 그 붉은 버튼 위에 올렸다. 과연 나는 내 전부와도 같았던 이 지옥 같은 안식처에서 스스로 걸어 나올 수 있을까? 그 서늘하고도 집요한 눈빛으로부터 진정으로 도망칠 수 있을까? 불안하게 떨리는 마우스 커서가 멈춰선 채 운명의 버튼을 향해 천천히 다가갔다. 사직서를 제출한 그날 밤, 사무실에는 어두운 정막만이 내려앉아 있었다. 책상 위로 떨어지는 은은한 스탠드 조명 아래에서 나는 지난 3년간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긴 마지막 서류 더미를 말없이 정리하고 있었다. 이제 정말 끝이다. 내일부터는 이 숨막히는 공간에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과 함께 묘하게 가슴 한구석이 뻐근해져 오는 허전함이 동시에 밀려왔다. 사직서 한 장이면 깨끗하게 끝날 줄 알았는데 막상 모든 것을 마무리하는 순간이 오니 복잡미감한 감정들이 머릿속을 어지럽혔다. 이 정도면 다 된 거겠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마지막 결제 서류를 파일철에 끼워 넣었다. 그동안 강태진 대표의 지독할 정도로 완벽주의적인 성향에 맞춰 일하느라 늘 긴장의 연속이었다. 매 순간 차갑고 냉철하게 날 바라보던 그의 시선이 문득 떠올라 나도 모르게 마른 세수를 했다. 그 악마 같은 완벽주의에서 이제야 벗어난다는 사실에 집중하려 했었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지독한 미련인지 억울함인지 모를 감정이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었다. 바로 그때 복도에서 묵직하면서도 익숙한 구두 소리가 울려 퍼졌다. 틱틱틱. 규칙적이고 차가운 그 발소리만으로도 나는 누군지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었다. 강태진이었다. 이 밤중에, 그것도 이미 모든 직원이 퇴근한 이 시간에 대표실 앞을 지나다니는 사람이 그 말고 또 누가 있겠는가.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내일부터 출근하지 않겠다는 사직서를 품에 안고 있는 이 시점에 마주치고 싶지 않은 사람 중 단연 1위였다. 나는 최대한 빠르게 짐을 챙겨 자리를 뜨려고 서둘렀다. 하지만 문이 열리고 들어선 사람은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압도적인 존재감을 뿜어내고 있었다. 강태진 대표가 대표실 문을 열고 걸어 들어왔다. 그의 얼굴에는 언제나처럼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지만 오늘따라 그 눈빛은 평소와는 차원이 다른 집요함과 위험한 빛을 띠고 있었다. 코끝을 스치는 그윽한 향수 냄새와 함께 그는 천천히 다가와 내 자리 앞에 멈춰 섰다. 대표님, 아직 퇴근 안 하셨. 말을 채 마치기도 전이었다. 찰칵. 귀를 파고드는 서늘하고도 명확한 소음. 강태진은 천천히 몸을 돌려 대표실의 무거운 문을 완전히 닫았고 곧이어 잠금 장치를 내리눌렀다. 묵직한 문이 잠기는 소리가 텅 빈 사무실 안에 유난히 크게 메아리 쳤다. 공간의 온도가 순식간에 수직 하강하는 기분이었다. 넓은 대표실이 갑자기 너무나도 좁고 답답하게 느껴졌다. 사방이 막힌 밀폐된 공간 속에서 오직 나와 그 사람만이 남겨졌다. 숨을 쉴 때마다 그의 채취와 서늘한 공기가 섞여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다. 당황스러움에 눈을 크게 뜬 채 그를 올려다보자 강태진은 천천히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내 쪽으로 한 걸음 더 다가왔다. 이 남자의 눈빛은 단순히 업무적인 분노를 넘어선 무언가를 단단히 결심한 듯한 집착으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이 돌발적인 행동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방금 잠긴 문소리가 내는 여운 속에서 나는 서늘한 공포와 함께 온몸이 굳어버리는 것을 느꼈다. 이 완벽하고 냉철한 상사가 이토록 늦은 밤 나를 홀로 남겨둔 채 문을 잠근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이 돌발적인 감금은 그동안 숨겨왔던 그의 완벽한 가면 뒤에 숨겨진 또 다른 폭풍우 같은 분노의 서막인 걸까? 찰칵 하고 문이 잠기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그 소리는 마치 내 마지막 남은 퇴로마저 완전히 차단해버리는 심판의 경종 같았다. 나는 숨을 멈춘 채 뒤를 돌아보았다. 강태진 대표는 천천히, 그러나 압도적인 아우라를 뿜어내며 내게 다가오고 있었다. 그의 은퇴 안경 너머로 빛나는 서늘한 눈동자는 평소의 냉철한 CEO 그 이상이었다. 묘한 집념과 설명할 수 없는 열기가 그 깊은 곳에서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사직서요? 그가 낮게 속삭이며 내 손에 쥐어있던 하얀 종이장을 내려다보았다. 매번 내가 책상 위에 올려둘 때마다 차갑게 구겨지거나 무시당하던 그 사직서였다. 하지만 오늘 밤 그는 그것을 거칠게 구겨버리는 대신 내 손목을 가볍게 잡아채 제자리에 밀어넣었다. 그의 손길은 놀라울 정도로 단호하면서도 동시에 부서질까 조심스러운 듯 미묘하게 떨리고 있었다. 당대표님, 이게 무슨 퇴사 처리는 없습니다. 아니, 애초에 받아들일 생각 따위는 없었어. 그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낮고 무거웠지만 그 속에는 억누를 수 없는 감정이 뜨겁게 끓어오르고 있었다. 나는 당황스러움에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다. 지난 3년간 그를 완벽하고 감정이 없는 공장형 괴물로 여겨왔던 나였다. 부하 직원을 도구처럼 대하고 오직 성과만 쫓는 냉혈한. 내가 그에게 느낀 공포와 피로감은 진심이었고 그래서 이 회사를 떠나기로 결심한 것도 내겐 유일한 살 길이 턴가. 하지만 지금 내 앞에 선 강태진은 내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사직서를 치우는 대신 재킷 안쪽 품에서 잘 접힌 서류 봉투를 꺼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손가락 끝으로 그것을 내 쪽으로 미끄러뜨렸다. 매끄러운 책상 위를 미끄러져 내 앞에 멈춰선 그 종이는 무게감조차 느껴지지 않을 만큼 얇았지만 내 목을 조여오기에는 충분히 무거운 물건이었다. 읽어보고요. 서명해요. 명령조였지만 그 목소리에는 은근한 초조함이 묻어났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 종이를 집어들었다. 시선이 상단의 굵은 제목에 닿는 순간 머릿속이 멍해지며 세상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차단되었다. 비서고용 계약 수정 및 혼인신고, 사전동의에 관한 특별조항 내 눈을 의심하며 몇 번이고 다시 읽어내려갔다. 글자는 분명 또렷한 한국어였지만
내 뇌는 그 문장의 의미를 거부하고 있었다. 일개 비서와 대표 사이에 웬 혼인신고, 그것도 자발적 퇴사를 원천 차단하고 내 사생활의 모든 동선을 그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미친 독점욕이 낱낱이 담긴 계약서였다. 이게 대체 뭡니까? 내가 경악하며 고개를 치켜들었을 때 강태진은 넥타이를 살짝 느슨하게 풀며 나를 향해 묘한 미소를 지었다. 3년 동안 눈치채지 못했던 모양인데 난 처음부터 당신을 내 옆에 둘 생각으로 이 자리에 세운 겁니다. 도망칠 생각은 버려요. 그 순간 손에 쥐고 있던 만년필이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져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굴렀다.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집어들었다. 눈앞에 펼쳐진 것은 해고 통보서도 사직서 수리 문서도 아니었다. 그것은 이미 단정하고 반듯한 글씨체로 나와 그의 이름이 나란히 적혀있는 혼인신고서였다. 난생 처음 느껴보는 엄청난 혼란과 당혹감에 숨이 멎는 것 같았다. 머릿속이 하얗게 새어버린 채 간신히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강태진 대표는 언제나 그랬듯 완벽하게 각이진 수트 차림이었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지금까지 보았던 그 어떤 냉철한 모습과도 완전히 달랐다. 그 속에는 숨길 수 없는 간절함과 오랜 시간 꾹꾹 눌러 담아온 뜨거운 감정이 복잡하게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이게 대체 뭐예요, 대표님?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물었지만 그는 곧바로 대답하는 대신 천천히 내게로 다가왔다. 언제나 차가운 공기만을 두르고 있던 그가 이토록 가까이 다가온 것은 처음이었다. 그의 은은한 향수 냄새와 함께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가 귓가를 때렸다. 놀란 거합니다. 갑작스럽겠지. 하지만 내게는 이게 지난 3년 동안 단 한순간도 변하지 않은 유일한 목표였어요. 그의 낮고 묵직한 목소리가 조용한 집무실 안에 울려 퍼졌다. 나는 그저 멍하니 그의 입술만을 바라보았다. 악마 같은 상사, 피도 눈물도 없는 철혈의 CEO로만 알았던 그였다. 사내에서 그가 보였던 서슬퍼런 눈빛과 엄격한 태도들은 전부 무엇이었단 말인가. 3년 전 당신이 이 회사에 처음 이력서를 넣었을 때부터 난 당신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강태진의 고백은 충격 그 이상이었다. 가문의 강요로 마지못해 치러야 할 정략 결혼의 도구로 내가 이용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 그는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 회사를 설립했다고 했다. 세상 사람들은 그가 차가운 비즈니스맨이라고 손가락질했지만 그 차가운 갑옷 뒤에는 오직 나만을 향한 순애보가 숨겨져 있었던 것이다. 내가 당신을 이 거친 세상으로부터 그리고 그 가문의 숨막히는 정략 결혼으로부터 완벽하게 숨겨주고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것뿐이었어. 사직서 따위는 받아줄 생각 없습니다. 내 곁에서 영원히 도망칠 수 없으니까.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 심장을 사정없이 흔들었다. 지난 3년 동안 내가 겪었던 차가운 시선과 알 수 없는 질투, 그리고 그 모든 모순적인 행동들이 전부 나를 향한 거대한 보호막이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차가운 가면 뒤에 숨겨져 있던 그의 진심을 마주한 지금 우리의 관계는 이제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과연 이 거대한 비밀과 진실은 우리 사이를 어떻게 바꾸어 놓을 것인가? 결혼신고서라는 서류 한 장이 바꾼 일상은 너무나 폭력적일 만큼 순식간에 내 세계를 뒤흔들어 놓았다. 그날 밤 이후 회사라는 거대한 성체는 더 이상 나에게 안전한 울타리가 아니었다. 강태진 대표의 진심이 담긴 고백은 달콤하기보다 오히려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위기감을 안겨주었다. 재벌가의 피비린내 나는 정략 결혼의 소용돌이가 이미 우리 두 사람의 목을 죄어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출근길 엘리베이터 안에서부터 사람들의 시선은 따가운 화살처럼 날아와 박혔다. 평소라면 차가운 미동조차 없던 임원진의 눈빛에는 의욕과 경멸, 그리고 묘한 질투가 서려 있었다. 비서실의 동료들은 은근히 나를 피하며 수군거렸고 그 뒷모습을 볼 때마다 숨이 턱턱 막혀왔다. 사내에서는 이미 대표의 숨겨진 스캔들이라는 이름으로 소문이 불길처럼 번지고 있었다. 평범한 직장인으로 조용히 살아가고 싶었던 내게 이런 관심은 독이나 다름없었다. 집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강태진 대표가 창가에 선 채 거칠게 담배 연기를 흩날리고 있었다. 그의 넓은 어깨와 굳은 등판에서부터 느껴지는 압박감은 보통이 아니었다. 왔나? 그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았다. 늘 완벽하던 그의 수트 자켓은 조금 구겨져 있었고 날카로운 턱선 위로는 깊은 피로와 분노가 엉겨붙어 있었다. 대표님, 사내의 소문이 너무 심해졌습니다. 그리고 회장님실에서 방금 연락이 왔습니다. 당장 본사로 들어오라고 하셨어요. 내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그가 내뱉은 진심 하나 때문에 우리는 지금 거대한 태풍의 눈 가운데 내던져진 꼴이었다. 강태진은 천천히 내게 걸어와 발걸음을 멈추었다. 그의 시선은 내 흔들리는 동공을 깊숙이 파고들었다. 두려운가 여주석이. 두렵지 않다면 거짓말입니다. 저는 그냥 비서일 뿐입니다. 회장님께서 이 사실을 아시면 저는 이 회사뿐만 아니라 이 사회에서 조용히 매장당할 겁니다. 태진 씨, 아니 대표님도 그걸 모르시지 않잖아요. 참아왔던 감정이 터져나와 목구멍을 타고 흘렀다. 그가 나를 위해 이 회사를 세우고 3년간 지켜왔다는 사실이 감동스럽기보다 그 거대한 집안의 폭력이 얼마나 무서운지 먼저 실감하고 있었다. 강태진은 내 떨리는 손을 잡아 자신의 가슴에 갖다 대었다. 쿵쾅거리는 그의 심장 소리가 손바닥을 뚫고 전해져 왔다. 그 소리는 차갑고 냉철하던 CEO의 것이 아니라 한없이 불안하고 애절한 한 남자의 것장이었다. 매장당하게 두지 않아. 내가 너를 어떻게 찾아냈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 누군가의 손에 잃을 것 같아?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으나 그 속에는 숨길 수 없는 떨림이 묻어났다. 하지만 그 다짐이 무색하게도 집무실 문이 쾅 소리를 내며 열렸다. 그곳에는 태진의 친형이자 후계자 자리를 다투는 강태성 부사장이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서 있었다. 그의 뒤로는 경호원들까지 도열해 있었다. 와, 이거 장관이네? 우리 냉혈한 태진이가 비서 따위에게 목을 메고 있었다니. 아버지 귀에 들어가기 전에 당장 이 여자를 치우지 않으면 너뿐만 아니라 이 회사 전체가 어떻게 될지 상상도 못할 거야. 강태성의 조롱 섞인 목소리가 집무실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강태진은 눈빛을 서늘하게 빛내며 내 앞을 가로막았다. 그의 등 뒤에서 나는 압도적인 공포와 마주해야 했다. 과연 그의 이 깊고 무거운 사랑이 우리를 옥죄어오는 이 거대한 권력의 폭풍 속에서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까? 대표실 안은 기이할 정도로 고요했다. 창밖으로는 차가운 도시의 야경이 빗줄기에 번져 아스라이 흩어지고 있었고 내 심장 소리만이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강태진 대표는 손가락을 깍지 낀 채 나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짙은 눈동자 속에는 지난 3년 동안 단 한 번도 보이지 않았던 오직 나만을 향한 뜨겁고도 절박한 감정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더 이상 도망칠 곳은 없습니다, 서비서. 그의 저음이 방 안의 공기를 무겁게 내리눌렀다. 회유도 명령도 아니었다. 그것은 오랜 시간 참아왔던 진심의 고백이자 동시에 내게 내미는 마지막 구원의 손길이었다. 가슴 한 구석이 찌릿하게 아려왔다. 그가 지난 3년간 나를 지키기 위해 감내해야 했던 수많은 시선과 압박, 그리고 이 거대한 건물을 세우기까지 품었던 그만의 순애보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책상 위에 놓인 2장의 종이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왼쪽에는 내가 꾹꾹 눌러 담은 피와 땀 같은 사직서가, 오른쪽에는 그의 이름과 내 이름이 나란히 적힌 혼인신고서가 놓여 있었다. 사직서를 집어들면 이 모든 숨막히는 감정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었다.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 그의 존재를 지운 채 살아갈 수 있을 터였다. 하지만 그 순간 머릿속에서는 그의 차갑던 얼굴 뒤에 숨겨진 외로운 눈빛이 자꾸만 아프게 겹쳐졌다. 제가 왜요? 대표님 같은 분이 왜 저 때문에 이런 위험을 감수하시는 건데요? 목소리가 터져 나올 듯이 떨렸다. 눈물방울이 맺혀 시야가 흐려졌지만 강태진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내게로 다가왔다. 그의 커다란 그림자가 나를 완벽하게 감싸 안았다. 그는 내 앞에 멈춰서서 단단하지만 조심스러운 손길로 내 차가운 손등을 감싸주었다. 그의 손바닥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너무나 뜨거워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다. 3년 전 당신이 내 눈앞에서 울음을 삼키며 버텨내던 그 순간부터 내 세상은 이미 당신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도망치게 두지 않습니다. 당신이 없으면 이 모든 성공도 의미가 없으니까.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철저하고 냉철하던 그가 오직 나 앞에서만 무너져 내리는 모습은 내 방어벽을 완전히 무너뜨리기에 충분했다. 오해와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마음의 장벽이 사정없이 금이 가기 시작했다.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고 머릿속은 백지처럼 하얗게 변했다. 강태진은 내 손에 만년필을 쥐어주며 내 눈을 깊게 응시했다. 과연 나는 이 손으로 나의 오랜 도망에 마침표를 찍을 사직서를 찢어버릴 것인가? 아니면 그가 내민 운명의 서류에 내 이름을 적어 넣을 것인가? 서서히 굳어가는 손가락 끝에 모든 것이 달려 있었다. 사무실 안에는 온통 무거운 침묵만이 내려앉아 있었다.
나는 그가 내민 혼인신고서를 두 손으로 꼭 쥔 채 떨리는 눈으로 강태진 대표를 올려다보았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내가 알고 있던 그는 언제나 이성적이고 차가운 계산기로 움직이는 완벽주의자였다. 하지만 지금 내 눈앞에 서 있는 남자는 그저 한없이 간절하고 어쩌면 나보다 훨씬 더 깊은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한 사람의 인간에 불과했다. 사표를 수리할 생각은 애초부터 없었어. 그의 낮고 진중한 목소리가 허공을 가르며 조용히 스며들었다. 냉철하기만 하던 그 남자의 눈빛 속에는 수년 동안 그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으려고 꽁꽁 숨겨두었던 절실한 순애보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내가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결심했을 때 그가 느꼈을 그 미세한 균열과 불안감이 비로소 이해되기 시작했다. 3년 전 아무것도 모른 채 그의 비서실 문을 두드렸던 그날부터 이 모든 판은 나를 지키기 위해 설계된 거였다니. 가슴 한구석이 찡하게 울려오며 뜨거운 무엇인가가 치밀어 올랐다. 하지만 대표님, 우리가 걸어갈 이 길은 너무 위험해요. 가문의 반대, 주변의 시선, 그리고 이 거대한 격차를 과연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내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겁이 났다. 그의 세계로 발을 디디는 순간 나는 지금까지 평범하게 누려왔던 모든 일상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 그의 곁은 늘 태풍의 눈처럼 위험하고 아슬아슬했으니까. 강태진은 천천히 걸어와 내 앞에 멈춰섰다. 그리고는 나의 떨리는 두 손을 그의 크고 단단한 손으로 부드럽게 감싸쥐었다. 그의 손바닥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너무나 뜨거워서 나도 모르게 숨을 멈추고 말았다. 위험하다는 건 알고 있어. 하지만 네가 없는 내일은 내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 서연아. 그가 내 이름을 다정하게 불렀다. 공식적인 업무 자리에서는 단 한 번도 들을 수 없었던 오직 나만을 향한 그 진심 어린 고백에 심장이 미칠 듯이 뛰기 시작했다. 머릿속에서는 수만 가지 이성적인 경고음이 울려 퍼졌지만 내 가슴은 이미 다른 방향을 향해 뛰고 있었다. 나는 주머니 속에 구겨져 있던 사표를 내려다보았다. 내가 이 회사를 떠나 안전한 곳으로 도망친다면 과연 나는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을까? 아니, 어쩌면 나는 평생토록 이 남자의 그늘과 진심을 그리워하며 후회 속에 살아가게 될지도 모른다. 탁자 위에 놓인 혼인신고서의 빈칸이 유난히 선명하게 눈에 들어왔다. 그곳에 나의 이름을 적어 내려가는 것은 단순한 서류 작성이 아니라 그의 거칠고 차가운 세상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위험한 도박이었다. 손에 쥐고 있던 만년필의 뚜껑을 천천히 열었다. 금속성의 찰칵 소리가 조용한 사무실 안에 유독 크게 울려 퍼졌다. 강태진은 아무 말 없이 나의 결정을 재촉하지도 않은 채 그저 깊고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눈동자에 비친 나의 모습은 더 이상 망설이기만 하는 약한 비서가 아니었다. 펜을 든 손이 살짝 떨렸지만 나는 이내 숨을 깊게 들이쉬며 서서히 이름 석자를 적어나가기 시작했다. 마지막 자음 하나를 채워 넣는 순간 사방에서 조여오던 압박감이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묘한 해방감이 밀려왔다. 이제 정말 되돌릴 수 없어요, 대표님. 내가 간신히 숨을 내쉬며 말하자 강태진의 입술가에 아주 희미하면서도 깊은 안도감이 서린 미소가 번졌다. 그것은 내가 3년 동안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오직 나만을 위해 지어 보이는 가장 따뜻하고 찬란한 미소였다. 바로 그때 대표실의 무거운 문이 쾅 소리를 내며 거칠게 열렸다. 강태진, 내가 감히 이런 식으로 당돌하게 나와?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들어온 것은 다름 아닌 집안의 대표이사이자 그동안 우리를 벼랑 끝으로 몰아세웠던 그의 숙부였다. 그의 뒤로 서슬퍼런 눈을 한 경호원들과 임원들이 차갑게 가라앉은 표정으로 밀려들었다.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르고 잔인한 습격이었다. 강태진은 내 손을 잡았던 그 손을 놓지 않은 채 천천히 고개를 돌려 문을 향해 시선을 던졌다. 그의 눈빛은 순식간에 다시 냉철한 CEO의 그것으로 돌아와 있었지만 나를 감싸는 그 단단한 어깨만큼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때에 딱 맞춰 오셨군요. 어차피 피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가 나를 향해 낮게 속삭였다. 지금부터 시작이야, 서연아. 버틸 수 있겠어? 눈앞에는 더 거대한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고 우리의 선택이 가져올 파국은 상상 이상일지도 몰랐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다. 그와 마주선 채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